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에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오늘의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분명히 윤정두는 말씀드렸어요. 불과 한 달 전부터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IT 쪽에 기존의 55%라고 표현했던 IT, 전기전자 업종 쪽,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는 실적이 우량한 업종군 쪽, 이 부분을 70%까지 언제 9월부터 제대로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왜? 정상적인 실적주들 기준, 실적 처리입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정상적인 실적주들의 기준, 그쪽으로 옮겨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동성에 대해서 하루에 상한가 들어가는 신풍제약도 있고 오늘같이 급락이 연출된 제넥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종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의약품에 대해서 100% 막 들어가고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해서 10배 냈어요, 20배 냈어요. 그런 말장난에 녹아나지 마시고 최대 폭의 비중을 가져간다 해도 의약품 30% 그 수준. 그리고 그것조차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형제 7월에 다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시젠 들어와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신풍제약 제넥신 들어갈 때 최대 비중 20% 10%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도 비중 조절에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비중 조절 때문에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움직이지도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셨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은 흐름에서 유가증권 시장은 멀쩡해요. 코스닥이 오늘 막 3%씩 밀린 겁니다. 그렇다고 위축돼 계시면 되겠어요? 방 안에 HMM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죠. HMM 운수창고 업체요. HMM 능동적으로 넣으셔야죠. HMM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노란톡 국민톡에 오늘도 2차례에 걸쳐서 HMM에 대한 전략을 팜 차트부터 동영상까지 싹 다 올려드리고 지난주에도 차트 동영상을 다 올려드렸는데 이 HMM은 모른다? 안 되죠. 지금 노란톡 국민톡 한번 보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빨리 화면 나올 때 HMM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능동적이에요. 이렇게 힘든 장에 누구나가 이렇게 능동적일 수 있다는 거는 시장 다 같이 움직이면 이겨낼 수 있구나. 시장 다 같이 움직이면 이런 소형주 아니죠. HMM 오늘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어요. 현대글로비스 그냥 폭발적인 랠리 10월 13일부터 그냥 5거래일 만에 어떻게 돼요? 15만 5천 원짜리 22만 2천 원까지 그 수익을 다 잡아먹었죠. 시가총액 6조, 7조, 8조까지. HMM 지금 이제 올라와서 3조에도 못 미칩니다.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추세범위 조금 이따 교육해 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HMM 계속 능동적으로 넣으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선착순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방이 7개 방 중에서 몇 개요? 7개 방. 그 중에서 한 개만 딱 오픈했어요. 윤정두 2020 오픈 채팅방에서 윤정두 숫자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윤정두 2020년 딱 넣으시면 방 딱 하나 나옵니다. 글로 딱 들어오세요. 몇 명 방? 1370명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은 130명뿐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내일 당장 피플바이오 같은 종목의 상한가 하나 딱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 당장 현대차 그룹주 같이 그냥 이전 장에도 강세일 때는 내일 당장 HMM 같은 또 현대글로비스처럼 그냥 폭발적인 랠리로 5거래일 만에 50%씩 올라오는 그런 종목 안 잡아내실 거예요? 윤정두 2020 오픈 채팅방에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있냐면요. 어제 야간입니다. 약속드린 것처럼 매주 일요일 야간 8시 이후에는 여러분들과 시황, 교육 다 진행해드리죠. 어제 기준에 분명히 채널 돌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채널 돌려봐야 아유 이건희 회장님 별세하셨는데 아이고 이거 뭐 삼성그룹주들 아이고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눈 뜨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각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싹 다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등교육 받으셨기 때문에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돼요. 아 그게 좀 귀찮다 힘겹다 그러시면은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마음은 조급하다 이거 빨리 뭐 대처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럼 윤정두가 해석해드리는 내용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제 야간에 해석을 뭐라고 해드렸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삼성그룹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 다만 과거에 이랬습니다를 말씀을 드린 거죠. 경영권 승계 작업에 의해서 흐르는 흐름을 말씀드린 거죠. 다만 그조차도 매년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전처럼 후진국일 때처럼 장난을 못 친다는 거죠. 물론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장난을 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점진적으로 선진국화돼 가다 보니 클리어화돼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결론은 뭡니까? 어제 야간에 쫙 써서 노란톡 국민톡까지 싹 다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자, 2016년 6월 30일 날 2016년 6월 30일이 금요일이에요. 2016년 6월 30일 날 가만히 멀쩡하게 했는데 갑자기 그냥 빠바바바바바방 뭐가? 삼성물산이 빠바바바바바방 8%의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장중에. 그러더니 삼성전자 3%대 변동성 확대가 나와요. 근데 결론은 이 기준 이후에 추세 강화가 지속이 됩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추세 강화가 지속되고요. 금리를 올리고 있었죠. 금융지주사의 추세 강화가 지속되고요. 바닥을 그때 한번 찍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철강 전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포스코. 조선업체 중에서 현재 이름을 바꾼 한국조선해양 인적 분할을 했죠. 현대중공업 이런 쪽이 추세 강화로 쫙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고 이건희 회장님 별세 루머만 가지고도 추세 강세가 이어진다?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얼마? 시장이 30% 이상 올라온 랠리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아니라는 근거는 또 뭐냐? 이것 때문에 시장에 가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다. 다른 요인 때문에 간 거다. 그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나머지 업종 못 가는 업종은 못 갔어요. 다 같이 막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건 못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글로벌 시장의 강세에 연동된 거고 그 흐름에 맞는 시장 흐름 폭을 놓고 보는 거지 그냥 아무나 다 갔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약세 업종, 대표적인 약세 업종은 어떤 게 있었어요? 시가총액 26조를 넘기고 있던 아모레퍼시픽 2014년도에 그냥 폭등 랠리 나오고 2015년도에 횡보하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 폭등이 나오면서 PER이 80배 수준까지 올라간 아모레퍼시픽 왜 오르니? 그랬더니 왜 오르는 그 이유를 지금은 윤정부가 말씀 못 드려요. 2015년도는 다 오픈해서 공시 내용까지 싹 다 오픈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려요. 그럼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언제 들어야 돼요?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또 온라인 교육 또 하죠. 매일 밤 8시에 온라인 교육 그냥 1시간, 2시간 막 해드리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2015년도에 또 추가 폭등이 나오는데 거품이 껴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2016년도에 글로벌 증시도 가고 우리나라도 갈 때 또 고 이건희 회장님 루머 돌 때, 별세 루머 돌 때 그럴 때도 시장의 강세를 띌 때 그들만 못 갔다. 또 아모레퍼시픽만 못 갔습니까? 마찬가지로 현대차그룹 지금은 와 현대차그룹 하잖아요. 윤정두가 바보입니까? 아무 때나 현대차그룹 사세요. 시가총액 1위니까 삼성전자 사세요. 나는 1등주만 합니다. 하이닉스 사세요. 윤정두가 바보입니까? 33년 주식해서 22년 동안 여러분들께 공중파부터 해서 지금 프로필을 하면 나오죠. 공중파, 케이블, 경제TV 전부 나가서 시청률 1위하고 그리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 그걸 바탕으로 책 12권 쓰고 그 책 교재로 만들어서 쭉 뿌리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려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 초청 강의에 대학 가서 강의에 지금 그 자리에 막 뿌려대고 있죠. 그냥 무료로 막 나눠드리고 있죠. 그런 윤정두가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현대차 그룹주 그 당시 기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엔화의 강세, 엔화의 약세 이런 부분들 공부하시라 그랬죠.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달러와의 강세가 언제부터 나옵니까?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떴던 부분 출구 전략 언제 단행해요? 2013년 그리고 2016년이죠. 2015년. 예? 2013년도에 출구 전략, 2015년도에 금리 올릴 거야. 경기 좋아졌어. 지표 끝내줘. 그렇게 되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를 띠잖아요. 뭐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가 뭐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에 대비해서 강세 약세를 띨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엔화 대비죠. 결론은 엔화의 강세 때문에 어부지리의 수익, 뭐 물론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차화적 랠리의 거품이 깨지면서 2016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이 당시 기준에 그 거품이 깨지고 그 거품이라기보다는 엔화 약세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의 흐름으로 밀려 떨어졌잖아요. 결론 다 떠나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삼성그룹주들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면 뭐할 거야. 옛날처럼 막 나쁜 짓거리 하는 것도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클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당일날 거래량 보고 거래대금 보고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그대로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자. 오늘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밀려요? 그럼 고점 대비 밀릴 때 차익 실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봉 기준, 월봉 기준에서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왜?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 있으니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니 메이저가 끌어준다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뭐 이슈로 끝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 부분을 2016년 6월 당시에 루머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의 변동, 그러고 나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업종별로의 흐름을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요일날 야간에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쫓아가지 않으셔도 됐던 거예요. 결론은 어제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의 기준점에서 들여다보고 현대차 그룹주를 그 다음 범위로 넣어드렸죠. 결론적으로 써드렸어요. 어떻게? 경영권 승계 작업. 그렇게 해서 여러 업종, 업체 그룹이 있지만 그중에 삼성과 현대차 그룹과 하나그룹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 극대응주의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 매매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터지는 걸 확인해야 된다. 삼성전자를 무려 4천만 주를 기준 잡아드렸는데 택도 안 됐죠. 그럼 시장 관심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4천만 주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4천만 주가 오늘 안 터졌어. 2천만 주도 안 터졌어. 그럼 뭐예요? 시장 관심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오늘 거래량 좀 터졌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거래량이 터졌다. 근데 음봉이다. 그럼 뭐예요? 힘이 없다는 거죠. 갭상승에 개인들이 끌어올렸던 갭상승에 외국기관 손바뀜에서 틀어올렸던 일단 음봉으로 미끄러졌다면 오늘 당일의 기준에서는 버겁다는 거예요. 거기에 현대글로비스와 하나솔루션이 혹시라도 이쪽에서의 강세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움직여 준다면 이쪽에서의 대체주로서의 최근에 현대글로비스 움직였으니까 우리는 21만 5천 원에 우와 맛있게도 얌얌하고 전량 차익 실현 15만 5천부터 21만 5천 원 전량 차익 실현 이런 얘기 해도 상관없잖아요. 왜 현대글로비스가 시가총액이 요만합니까? 시가총액 6조 7조 8조짜리를 교육을 해드리는데 금융당국이 박수치고 좋아라 하겠죠. 이상한 잡주 갖고 나와서 10배 먹었죠? 이런 말장난하고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것보다는 표창장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 마인드 바꾸셔야 돼요. 완벽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아예 나 이런 변동성, 이런 추세 매매 싫어. 나 변동성이 좋아요. 상한가 주세요. 이랬다가는 건물 몇 개 날리고 없어지는 거야, 시장에서. 한두 번 보냐고, 윤정도가. 33년 주식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결국은 성공이 안 돼요. 다 음봉으로 미끄러져서. 그죠? 다만 IT 쪽은 추세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두 종목 딸랑 올려드렸어요. HMM, 휴재. 휴재로 오늘 급락으로 연출돼 버렸습니다. 근데 기준거래량 안 맞고 음봉으로 떨어질 때 만약에 들어가셨던 손절인 거고요. HMM 기준거래량 딱딱 맞춰주면서 그냥 개장초부터 빵빵하게 그냥. 빨리 HMM 올려주세요. HMM. 씩씩하게 HMM. 나도 HMM 주세요. 노란톡 국민톡 한번 더 볼까요? 얼마나 능동적이셔야 되는지. 자, 노란톡 국민톡 화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HMM 영문으로 한글로 HMM 빡빡빡 빠빠빠 올려주면서 우리 이렇게 능동적이에요. 우리 방 이렇게 행복해요. 9,000분이 들어와 계시지만 이탈이 없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장에 채널 돌려서 이상한 엄한 소리. 아이고 시장이 어렵죠. 거짓말쟁이들 시장 어렵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넥신이 오늘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하나솔루션 쭉 뻗어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오늘 변동폭이 아랫방향으로 좀 커지고 거기에 넷마블의 조정은 뭐 상상을 초월하고 IT 장비 부품 업체들 IT 종목 좋다면서요.
그 종목군들의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 그 윤정도를 혼내세요. 진짜 막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혼내세요. 다만 비중 조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극대형주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잡아들이고 가는데, 그럼 이번 기회에 누구 핑계대면 뭐해, 윤정도 나쁘다고 혼내시라니까. 그래 놓고 이제 살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 코스닥이요. 그거는 코스닥을 선택한 여러분들의 문제인 거지. 채널 돌리지 마세요. 무슨 코스닥이 살 길이다, 시장 빠져도 올라간다. 거짓말쟁이들 얘기 듣지 말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내용 노란톡 국민톡에도 다 올려드렸어. 갭상승에 무모하게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중기적으로 갖고 오신 분들의 전략과 단기적으로 들여다보셨던 분들의 전략은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또 물어봤잖아요. 아, 삼성물산 13만 500원에 편입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13만 500원이면 최소 2년 전이에요. 그렇다면 그 중기 전략하고는 또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 유통업과 운수장비, 운수장비 뭐 자동차죠. 조선이 아니라 자동차. 유통 우아우. 나머지는 우아우. 보험 뭐예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예? 이런 부분들의 흐름 우아우. 의료 정밀은 의미 없고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 하나, 그리고 아니 현대차 그룹주 얘기 안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대손 충당금이 악재냐고. 그걸 오늘에 와서 아우 대손 충당금 악재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윤정도 나쁜 윤정도죠. 그 전부터 뭐가 걱정입니까? 라고 현대글로비스 교육해드리면서 현대차 기준에서 16만 원이 깨지고 내려가는데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우리도 위에서도 추세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숨기지 않고 과감 없이 결국은 오늘 같은 장에 그리고 오늘이 뭐 그렇게 시장 어려워 거짓말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다 보여드릴 거야. 시장도 아니 유가증권 시장 1%도 안 밀렸어요. 코스닥이 이렇게 박살난 거지. 우리도 이 코스닥 중에 있다니까요. 이거는 전량 차익 실현했고 셀트리온 삼형제 맨날 뭐라고 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의 시가총액이 하이닉스보다 높으면 되겠느냐. 이건 아니다. 이제는 발 뺄 때 주의할 건 주의하자. HLB 뭐 다 이런 거 다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맨 마지막 자라 18만 5천 원의 전량 차익 실현하고 다시 15만 7천 원의 비중을 요만큼만 잡아놨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제넥신도 급락이에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 급락인데 다 눈을 뜨고 들여다보세요. 시가총액 규모 자체도 안 될 뿐더러 규모만 있지 막말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그나마 유가증권 시장 보시면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의 35%를 두 종목이. 그죠? LG화학이 우습습니까? 오늘 LG화학 0.6% 빠졌어요. 장중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무적 분할이 악재예요. 아우 진짜 악재 아니잖아요. 현대그룹주의 대손 충당금 설정 그게 악재입니까? 그냥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이거 눌러 무슨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움직임 주면 그 수익을 내셔야죠. 실적이 나오는 쪽은 그 다음에 금융지주사 이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실적이 다소 제한적이죠. 특히 거품 있는 쪽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 흐름이 고점 대비해서 12% 13%씩만 밀려버린 거죠. 그 대신에 이만큼의 강세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한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공포감에 쌓여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겁이 나요. 아니 솔직히 유가증권 시장이 겁나는 장입니까 이게? 코스닥을 선택한 게 겁나는 장이죠. 아니 올라올 때 30%씩 빡빡빡 올라왔으면 신라전 그거 그냥 바닥에서 10,000원 미만 8,000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고점에서 좀 놓아줄 줄도 알고 차익 실현도 할 줄 알아야지. 그냥 거품 쫓아서 아이고 펀드멘탈을 보고 그 다음 기술적 분석만 해도 윤정도 말씀드렸죠. 의약품은 딱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3가지 부류 중에 윤정도 같은 부류는 딱 한 명뿐이 없어요. 윤정도뿐이. 뭐냐면 한 부류는 무조건 의약품주 거품이니까 하지 마라. 무조건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 어마어마한 뭐 시즌 같은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 올해 들어서의 그 수익 안 잡아낼 거예요? 잡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거품이에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쪽 쫓아가겠어요. 그 멘토를. 에휴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데 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무조건 사세요. 목소리도 이렇게 해. 채널 돌리시면 아시잖아요. 10배 먹었어요.
도박장입니까 여기가? 뭘 먹어 먹기는 수익이 창출되고 내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 그걸 좀 제대로 표현을 해드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고점이 왔는지 뭔지 무조건 간대 무조건. 왜?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이게요 이번에요 임상 선거하면 끝내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조종받는다고 아닌가 할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괜히 억지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은 윤정도 같은 부류는 기본적 분석을 해드리는데 거품이야 사실상. 근데 기술적 분석에서 수급과 심리의 요인이죠. 아니 천하에 삼성전자는 뭐 하겠어요? 실적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누군가가 안 사주면 뭐 하겠어요? 한국전력이 자산 가치가 지금 청산한다고 치면은 두당 10만 원인데 지금 뭐 2만 원, 19,000원, 2만 1,000원에 움직이고 있어? 저평가인 거 누가 몰라요? 안 사주는데 누군가가 사 올려줘야 윗방향으로 사서 들어 올려줘야 시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주, 제약바이오 만약에 실적이 없는 종목을 보더라도 펀더멘탈상으로는 아니다. 임상이고 뭐 다 필요 없다. 결론은 거래량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고 그 수급 부분에 있어서 심리 플러스에서 추세 범위가 어느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는지 어느 자리에서 음봉이 나왔는지 갭상승 이후에 음봉인지 갭하락 이후에 양봉인지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야만 빠질 때 빠지는 거예요. 낄끼 빠빠? 그렇게 하셔야 이 바닥에 살아남죠. 묻지마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수익 나는 업종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살 수 있는 종목이 뭐 있나? 화학업종이 지금 저평가입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시황 부분들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서비스 업종 우리도 지금 넷마블 갖고 있으면서 곤혹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대주주 지분 81%에 외국인 지분 22%에 중복된 지분 빼고 나고 외국인 기관 대주주까지 합산하면 90% 수준의 지분인데 그냥 넷마블 막 주구장창 밀리고 있죠. 감당 못할 정도로 밀리고 있죠.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더라도 그 흐름을 잡아내야 됩니다. 투매가 아니에요. 투매를 가져가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의약품 쪽 유일하게 이 고점을 넘긴 게 의약품과 뭐예요? 서비스 업종 카카오, 네이버, 엔소프트 이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 있어서 다시 조정폭이 좀 확대돼 있죠. 하락 인태 하락 장악 확인형. 그 다음 범위의 시장을 견인했던 게 뭐예요? 화학, LG화학 그나마 또 LG화학 이외에 뭐 하나솔루션 그 이외에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기초 소재 경기가 살아나는 국면의 기준에서의 재차 강세의 흐름 거기에 현대차 그룹주 정책에 대한 기조 또 엔화의 약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룹 자체 내에서의 흐름 기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강세 문제 없죠 현재까지. 전기전자 업종 어때요? 전기전자 업종 어때요? 힘들어요? 거짓말쟁이들. 이게 힘든 장이에요?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움직이는 종목을 안 좋아하고 싫어하셨잖아요. 분명히 윤정도는 투매금지, 내동매매 금지 그리고 IT의 본격적인 시세를 놓고 봐야 된다. IT 쪽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술주에 대한 내용들을 쭉 잡아드렸단 말이죠. 이런 흐름들을 전부 잡아내드렸는데 그러면서 시장을 누가 견인해 드렸는지 시장을 누가 견인해 왔는지를 노란톡 국민톡에도 전부 올려드렸죠. 전기전자 업종의 이 흐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흐름과 똑같이 여기까지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디커플링이 한 차례 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가다가 이 상승폭에서 디커플링 나온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 2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업황 호조세에서 디커플링이 나왔다는 거죠. 그 불확실성 부분이 언제 2016년, 2017년 거치고 나서 2018년, 2019년 거치고 나서 작년 4분기부터 재차 불확실성이 풀리기 시작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강세가 이렇게 나스닥의 강세, 또 S&P 500 지수의 기술주들의 강세, 또 다우지수 내에서도 다우지수 30개 종목이죠. 거기서 기술주들의 강세.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34% 비중입니다. 영업이익의 얼마? 요 영업이익의 얼마? 35%를 두 종목이 해버립니다. 이제는 실적주들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실적주들을. 그냥 실적 처림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흐름에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이들의 흐름을 시가총액 1, 2위의 흐름을
지금 오늘 윤정두가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할, 어찌 보면 낭비잖아요. 윤정두 입장에서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좀 더 섹시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막 우와 상한가 종목 우와 대박 났어요. 어떻게 이 장에 대박이 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종목이 아이고 참, 노란톡 한번 보고 간 다음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윤정두뿐이 없다. 70110 한번 가봅시다. 윤정두가 최고야. 70110.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아유 대박 났어요. 상한가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뒷부분에 다 교육을 해드릴 거야. 종목 교육은. 그렇지만 시장이 문제잖아요. 오우 선생님 어떡해요. 무서워요. 패닉 올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대세하락 아니에요. 보니까 대세하락 아닌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대세하락이겠지. 그러면 정리해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같이 웃을 수 있는, 내일 당장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은 701109 윤정두뿐이 없다. 자, 노란톡 국민톡 채팅방 한번 보고 참여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노란톡 국민톡 채팅방. 그렇지,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야. 윤정두가 보지도 않고 지금 말씀드렸잖아. 근데 막 올라오죠. 이렇게 능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 가봐 지금 곡소리 나고 그냥 1번 누르세요. 누르지도 않고 야 이거 종목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아니 그냥 시장이 뭐, 아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거짓말이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엉엉 우세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의 시장 견인력, 견인 업종군,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그 폭등 랠리에 소외됐던 거 똑같이 답습하시면 안 됩니다. 윤정도 함께 가십시오. 노란톡 국민톡에서 어렵게 찾지 마세요. 노란톡 국민톡 오픈 채팅방에서 윤정도 2020년 2020 윤정도 2020 딱 누르는 순간 방 하나 딱 나옵니다. 1,400명 넘어가는 방 나올 거예요. 글로 지금 빨리 오십시오. 이제 100명 안 남았습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